네, 이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코너죠. 김기성 앵커의 이슈잇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예. 근데 좀 이슈잇을 가기 전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있어요. 간밤에 미국 주가 또 큰 폭으로 또 반등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네. 어저께 주가가 많이 떨어질 때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 그거는 아니다. 오늘 반등을 보면 그건 아니었고 물론 거기에 대한 걱정은 조금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오른 데 따른 기술적인 반락이다. 네.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그 증시에서 미국 월가에서 분석을 할 때 두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기술적 측면이고 하나는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 네.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까지 나왔는가 하면은 만약에 백신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잡지 못한다 그러면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거다. 그러니까 저도 그거 물가는 여쭤보고 올라가고 싶었어요. 네. 물가는 올라가고 성장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최악의 상황이죠. 뭐 그게 없다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영국 같은 경우를 보면 되는데 확진자 숫자가 급증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방역 규제를 풀지 않습니까? 그 밑바탕에는 일단 백신 접종을 많이 했더니 사망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하는 데 대한 자신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이 영국 행역을 갖다 안 받겠다라고 지금 4단계 가장 높은 정부 단계를 올렸지 않습니까? 네. 이게 여러 나라로 확산이 된다면 또 작년 봄, 작년 겨울, 여름 같은 그런 상황이 오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만약에 지금 하루 확진자가 3만 명에서 더 많이 늘어난다 손치더라도 아마 봉쇄를 택하는 게 아니고 간다면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든지 실내에서 무슨 규제를 한다든지 정도지 자영업자들이 완전히 장사를 못하게 만든다는 그런 식의 봉쇄는 아마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옳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주식 투자라는 거는 오늘 내일을 생각하고 하는 게 주식 투자지만 조금 길게 본다면은 어쨌든 간에 인플레이션은 현실화될 것이고 금리는 올라갈 거다. 그리고 테이퍼링은 금년 말 내년 초에 시작될 거다 하는 이 예상에 대해서는 아직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지 말고 그대로 좀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조언을 또 해주신 것 같고요. 안 그래도 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의견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딱 짚어주셨습니다. 이심전심이라고 어느덧 이렇게 마음이 맞네요. 그리고 또 비트코인도 또 큰 폭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3만 달러가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비트코인이라는 그 자체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이런 펀더멘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을 전망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기술적인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꼭 집었던 부분이 바로 3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3만 달러를 깨트리고 내려간다면은 추가적으로 많이 떨어질 거다. 해서 일부에서는 2만 5천 달러, 일부에서는 2만 달러도 지키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아주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 3만 달러가 무너져서 3만 9천 달러 초반까지 갔습니다만은 오히려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만 달러가 깨지면 그동안에 조금 남겼거나 아니면 내가 한 20, 30% 정도 손해보고 던지겠다는 사람이 늘어날 거다라고 봤던 게 기술적 분석의 근거였는데 그것보다는 3만 달러가 깨지고 나니까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거든요. 물론 지금 3만 달러는 넘어서진 못했습니다. 29,700, 800 그 수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3만 달러 부근이 어쨌든 간에 지지선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근데 만약에 정말 이 3만 달러대가 깨지면서 2만 6, 7천 달러대로 내려가면은 한 번 더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바로 또 이제 앵커님이 꼽은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 이슈로요. 간밤에 또 제프 베이조스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주 비행에 성공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미 다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결국은 그 제프 베이조스의 어떤 개인적인 꿈을 갖다 실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프 베이조스가 그동안에 한 얘기 중에 자기가 돈을 버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주 로켓을 만들어서 우주 여행을 하는 게 꿈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우주광이라고 지적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우주선을 쐈지 않습니까? 왜 어젠가 하면은 52년 전, 그러니까 그게 1969년 그날이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던 날입니다. 그래서 어제 쐈던 거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우주선 이름이 뉴 셰퍼드호죠. 그렇죠. 그 뉴 셰퍼드가 왜 뉴 셰퍼드인가 하면은 미국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그러니까 앨런 셰프트라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셰프트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뉴 셰퍼드군요. 그러니까 아마 이 아마존의 이 베이조스 같은 경우에 어릴 때부터 네. 우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 아하. 그 꿈을 실현을 해낸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 저 자라나는 네. 세대들도 뭔가 꿈을 가지고 네. 한번 움직여 도전을. 본다는 거. 그리고 달에 대한 얘기는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달을 탐사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단순히 그냥 우주 여행이다, 우주 개척이다 정도가 아니고 네. 달에 묻혀 있는 광물이 지구에 말하자면 운명을 바꿀 만큼 중요한 그런 광물들이 묻혀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헬륨3라는 물질입니다. 이 헬륨3라는 물질이 엄청나게 묻혀 있는데 이걸 갖고 오게 되면은 결국 탈탄소 이 원자력 걱정이 싹 없어지는 그런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걸 갖다가 달에서 가져온다. 그렇게 멀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두고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 부분은 좀 유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우주 비행의 시대가 열린 것 같은데요. 저도 어릴 때 참 우주 비행을 꿈꿨었는데 누구는 달나라도 꿈꾸는 이제 그런 돈 시대가 내면 갈 수 있다는 거 왔습니다. 아닙니까? 네, 아니 최고령인 분과 할머니와 또 18세의 최연소가 또 다녀왔다고 하는데 너무 부럽습니다. 지금 억만장자들의 우주 비행에 뭐 경쟁 분위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며칠 전에 했던 게 리차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이었죠. 네. 당시에 얼마나 올라갔는가 하면 86km까지 올라갔었고요. 이번에 제프 베이조스. 제프 베이조스 네. 같은 거는 106km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걸 두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 하면은 과연 우리가 지구의 대기권 밖 우주를 어디부터 우주로 보느냐 네.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실랭이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유가 카르만 뭔가 하면 라인을 얘기하고 뭐 난리가 미국 났죠. 미국 나사 같은 경우는 네. 80km만 넘어가면 우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유럽 항공우주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적어도 100km는 넘어가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프 베이조스 같은 경우는 내가 진정 우주를 다녀왔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중국하고 미국을 놓고 보면 우주 개발의 방향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네. 나사가 역할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우주 개발은 돈 있는 사람들이 기업을 위주로 민간이 우주를 개발하는 거고 중국은 철저히 국가 프로젝트로 우주를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어느 쪽이 더 효용성이 있고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지 상당히 흥미진진한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맞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로 또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 여행을 좀 꼽아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좀 살펴볼 텐데요. 미국이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좀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초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메일 소프트웨어 익스체인지가 있죠. 익스체인지가 사이버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14만 개 서버가 공격을 받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네. 3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해킹 공격의 배후가 중국인 것 같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그 백악관이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메신저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격한 게 중국이다라고 지목을 하고 비난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최근에 있는 랜섬웨어 공격이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를 비롯해가지고 미국을 비롯해서 동맹국들에 대한 중국의 사이버 공격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난을 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무슨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가 중국한테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법무부가 이 중국 국가안전부 소속의 4명의 해커들을 갖다가 기소를 했고 네. 그리고 또 미국의 사이버 안보 기관 시설 보국 CISA가 사이버 보안 주의보를 발령을 하면서 중국 해킹 공격에 동원된 50가지 방법을 갖다가 제시를 해서 그러니까 경고를 하는 그런 과정만 거쳤습니다. 네. 근데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중국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는 있다. 그렇지만은 협력이 더 나은 접근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 계속 접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번 성명에 또 동맹국들도 대거 참여를 네, 했다고요. 이번에 그게 네. 아주 돋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비난하는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거기에 이름을 같이 올린 나라들을 보면은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힘을 합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연합은 물론이고 이번에 특이한 게 나토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나토는 군사기구 아닙니까? 근데 네. 나토가 이름을 올렸고 그밖에 영국, 호주, 뉴질랜드 영연방 국가들이죠. 이름을 올렸고 일본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두고 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규탄에 많은 국가들이 참가를 했고 특히 나토가 동참한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중국 당연히 반발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EU 중국 대표부에서 반발을 했는데 반박 성명을 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어떤 사실도 없고 증거도 없다. 그러면서 마치 말하자면 미국이 동맹국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게 저 중국을 공격하면 명백한 위선이고 이중잣대다. 그러니까 너네도 그러지 않느냐라는 그런 식의 얘기를 했었고요. 한국시보는 제발이 저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어떤 조직이 하는 일은 밝혀내기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그렇게 공격을 하면 뭔가 못 보여줄 것이다라는 그런 이유로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뭐 중국의 사이버 공격 능력이 좀 대단한가 봐요. 네, 나오는 그렇습니다. 거 보면, 그 그죠? 부분에 네. 대해서 이 FBI가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CISA하고 네. 같이 발표를 했는데 내용이 뭔가 하면은 홈페이지에 올린 걸 보면 중국이 2011년부터 2011년 12월부터 10년 동안 네. 미국의 석유와 천연가스 주요 이 송유관 업체를 갖다가 해킹 공격을 했다. 네. 라는 걸 갖다가 홈페이지에 올린 겁니다. 2011년 12월부터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10년 동안 공격을 했다라고 올렸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비밀 문서입니다. 네. 비밀 문서인데 그 비밀 문서를 해제하고 홈페이지에 올린 겁니다. 올린 이유는 중국이 그만큼 사이버 공격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23곳에 대한 해킹 시도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13곳이 진짜로 뚫렸다 그럽니다. 다만 중국이 들어와 가지고 무슨 자료를 탈취한다든지 아니면은 몸값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건 없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국의 사이버 공격 능력이 그 정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난 5월 달에 있었죠. 랜섬웨어 공격. 그거는 그럼요. 러시아의 그 해커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벌써 그 전에 중국은 그만한 이미. 공격 능력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인터넷이 좀 등장을 하게 되면서 그 뭐 정보 유통이 좀 자유로워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이런 상황에서 또 독재 정권 좀 유지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죠. 네. 인터넷이 유통되기 시작했을 때 이제 독재는 끝난다라고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랬죠. 왜 그런가 하면은 모든 사람이 모든 정보에 대해서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게는 네. 뭐 가짜 정보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숨길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이 인터넷이 독재 정권의 무덤이다. 네. 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맞습니다. 중국에는 이게 들어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선쉬후이라는 홍콩 중문대 교수가 최근에 이달 초쯤 해가지고 명보에다가 칼럼을 올렸는데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인터넷의 알고리즘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 철저하게 독재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자유국가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들어가서 조회수를 갖다 조작을 하고 또 다른 여론을 갖다가 뭐 댓글을 달고 뭐 네. 이렇게 하면서도 중국에 들어오는 그건 철저하게 차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인터넷이라는 게 중국의 독재를 돕는 수단이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중국은 이 인터넷을 통한 14억의 통치는 계속해 나갈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 정의를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진실이라는 건 팩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진실을 갖다 인터넷을 통해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억 인구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을 통해서 붉은 게 푸르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그게 정말 팩트가 푸른 게 되는. 돼버리는 네. 그런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중국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